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국의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쇼크가 왔고, 특별히 나스닥의 최근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두 개의 봉을 좀 형성하는 우려스럽게 보셨잖아요. 네. 자리 좀 점검해 주시죠. 일단 미국 시장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에는 고용 이슈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고용 이슈가 있을 때 시장에서 화두는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경기 과열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넷 옐런이 언급을 했었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아시겠지만 기업 실적이나 지표가 엄청 좋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과열에 대해 얘기를 할 시점이었는데 뜬금없이 고용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나 싶었는데 결국 시장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화두가 됩니다.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시장 예상치는 보다 0.6 정도가 더 나오면서 일단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있죠. 물론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는 연준이 이 스탠스에 대한 실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은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옐런도 다소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왜 했을까요? 옐런이 주종목이 인플레이션이라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금리 인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연준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준도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문제가 되겠죠. 결국 그들이 얘기했던 건 전부 공갈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의 모습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화두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시장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가장 늦게 할 겁니다. 전 세계는 다 먼저 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미국이 좀 서서히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은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의 그 차트를 키높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 저는 이거 오늘 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라서 아마 강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입니다. 다우 주봉을 일단 주봉 5주선을 깼죠. 5주선을 깨서 지금 20주선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전환선의 지지력을 보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같이 있는 나스닥 기술주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기술주를 보시면 지금 5주선을 하고 20주선을 다 깼고요. 기준선하고 마주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쌍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현재 그 모습이 나왔어요. 그 모습이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요 자리 정도를 깨줘야 됩니다. 요 자리. 요 아랫골의 절반 정도를 깨져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에서 올라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번 주에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겁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너무 과하게 나온 건지 아닌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이 상태가 된다면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터키라든가 러시아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러면 다른 나라들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그 분위기가 다른 나라와 하여금 금리 인상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 우리나라 시장,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시장을 보시면요. 지금 일본이 1.8%, 대만이 1.5%,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홍콩 1%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하락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차트를 한번 구분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항생을 볼게요. 항생은 지금 21선 깨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준선은 다 깨져갖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보다도 더 미쳐 있죠.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61선이 기울어서 내려가고 120선에 깨인 상태죠. 대만을 한번 볼게요. 대만이 우리나라 가장 비슷한데 대만 지금 120선 깨서 지금 120선에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상해도 한번 볼까요? 상해도 보면 지금 현재 60일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잠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일봉을 볼까요? 네, 60일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과 차이점이 이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아 시장에서. 이 자리가 얼마냐면 3,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기 영향권에 의한 수익 구조상 버티기 이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키높이를 결국 맞출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이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는 다 갔다 왔다 가고 있다라는 거.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만기인 오늘 하루가 투자가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원달러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여기환율이 1130원 90전에 끝났어요. 그 자리가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근데 오늘 장주에 1133원 30전까지 갔다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는 뭐냐면 정배 올라가 하기 전에 마지막 저항대가 200일선이에요. 거의. 이거를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위험자산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올렸던 이 시장의 모습, 그렇죠? 이 모습에서 지금 눌렸다가 올라오는 속도로 본다 그러면 이게 진짜고 이건 가짜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 200에서 못 갔지만 지금 누워서 200에선을 돌파하고 이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원달러가 알려주는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 쪽이보다는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닐까? 뭐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장중고점 1133원 30전을 종가상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하거나 아주 짧은 기간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은 현물을 좀 사요. 오늘은 외국인이 현물을 좀 삽니다. 선물을 삽니다. 5,250억을 사고 있어요. 근데 현물은 4,400억을 팔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외국인들이 현물을요. 지난주,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볼게요. 올해 1월 달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난주 7일까지는요. 8조 8천억 외에는 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 주를 들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현재 13일이죠. 13조 7천억이니까 5조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금액에 거의 60% 되는 정도 되는 금액을 2, 3일 만에 다 때린 거예요. 거기에 공매도가 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매도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서 공매도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가 함께 몰리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게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보니까 코스피는 안 가는데 삼성전자는 벌써 121선 깼네요. 121선 깬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월봉을 봐도 지금 5월선이 깨졌어요. 주봉으로도 지금 20주선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글로벌 시장과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코스피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따라갈 소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저께도 1,400만 주 정도 팔고 오늘 960만 주 팔았어요. 결국 주가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정확히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줄 거다. 만약 삼성전자가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굉장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방향성을 완벽하게 돌려 세우는 건지는 하루 이틀 시간을 좀 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